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셀레우코스 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12년, 기원전 63년까지 존속했던 서아시아 일대 헬레니즘 계열의 제국으로 알렉산드로 대왕 사후 디아도코이 중의 하나였던 셀레우코스 1세 니카르도르가 창건하였습니다. 소련의 안티오코를 중심으로 시리아 일대의 핵심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통칭된 대형 영토 중 동방 대부분을 차지한 글쓰기 절대 불무성 국가입니다. 최대 광량은 제국의 중심부인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와 남부,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파무르, 인더스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성기 때는 디아도코이 왕조 중 최대 영토와 국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헬레니즘 제국의 아나톨리아, 시리아, 페르시아 영토를 거의 모두 차지하였으며 경쟁 세력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리아 전쟁을 국력을 소모하였습니다. 각지에서 반란과 독립의 빈발의 영토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 동쪽에서는 아르사케스 왕조 파르티아에게 영토를 빼앗겨 기원전 2세기 말에는 시리아에 국한된 소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펌페이오스에 의해 멸망하여 로마 제국 시리아의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 1세 니카도르는 필보스 2세의 헤타이르에 소속된 귀족 안티오코스의 라다케의 아들로 비싼 나이대였는데 알렉산드로스 3세와 함께 군사 훈련을 받고 철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 3세가 페르시아 원정을 단행했을 때 스마트 폴락스 국왕 경원의 일원으로서 통일하였으며 기원전 330년 8일 메뉴의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알렉산드로스 3세가 벌인 자기에 의해 암살된 뒤 음방배보도로 일컬어지는 히파스피스트의 직원 중 한 사람에 대해서 히다스페스 선제에 참전하였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3세가 마케도니아 귀족과 페르시아 귀족의 화합을 이끌기 위해 수사에서 집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서구리의 귀족 스파다메네스의 딸 파마와 결혼하였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자 페르시아 여자들과 유연하였지만 셀레우코스만은 파마와 혼인 관계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파마는 훗날 셀레우코스 왕조의 초대 항구가 됐습니다. 323년 알렉산더 3세가 바빌론에서 죽자 다른 장소들과 함께 프레디카스를 섭정으로 초대하였고 헤타이의 직원 겸 신인 대장에 서임되었습니다. 기원전 321년 프레디카스가 마케도니아로 번뇌로된 알렉산더 3세의 유해를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도중에 가로챘습니다. 알렉산더로 가져가면서 제1차 디아도코이 전쟁에 발발하였습니다. 그는 페르디카스의 에집트 원정에 동행했지만 전쟁 시간이 지날수록 페르디카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급기야 메디아의 사트라프 페론과 아르디케라스페테스의 안티오니스가 페르디카스를 암살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 네포스는 셀레우코스도 이 흉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페르디카스 사후 협정이 된 안티파트로스는 파라디소스에서 자신을 살해하고 들었던 병사들을 막은 셀레우코스에게 보답하고자 셀레우코스를 바빌론은 사트라프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헤테라카스로부터 사트라프로 임명된 도키무스가 있었지만 셀레우코스가 기원전 320년 10월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싸우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바빌론은 세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 중 하나이지만 우리 사람은 야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페르시스 사트라프 표고캐스터의 견제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셰르로코스는 개의치 않고 페르시아 시민들에게 선장을 베풀어 그들의 호의를 얻어냈습니다. 그 사이 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섭정 안티파트로스가 기원전 319년 죽자 폴리페르콘이 섭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러자 안티고노스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군대를 대무하였으며 폴리페르콘은 요금에서 동맹을 대항하였습니다. 셰르로코스는 제국의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안티고노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열망의 메디아 사트라프 페이토는 파르티아의 사트라프 필포스를 암살하고 자신의 동생 오데모스를 사트라프로 삼았습니다. 이에 다른 사트라프들이 페오캐스타에 지휘하여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페이토는 파르티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패한 뒤 바빌론으로 도망가였습니다. 프톨레마우스 1세는 디아 돋보이 중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갖춘 안티노코스에게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산드로스 니시마코스와 연합하여 기원전 310년을 안티고노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안티고노스는 로도스와 동맹을 맺고 티레를 포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텔레마이오스는 육군을 이끌고 티레로 항하는 한편 셰르로코스에게 백척의 함대를 맡겨서 로도스를 압박하게 하였습니다. 셰르로코스는 가랴의 사트라프 아산드로스로 하여금 부텔레마이오스와 동맹을 맺게 하였습니다. 에리트라의 이를 공격하여 타격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디브로스를 이동한 셰르로코스는 메들라우스가 이끄는 만명의 용병 및 백척의 함선과 합치한 뒤 기티온을 포위하고 안티고노스의 함대의 반격을 개퇴하였습니다. 한편 부텔레마이오스의 기원전 312년 가자 전대에서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1실 포티로 게데스를 격파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안티고노스가 바빌론의 사트라프로 지명했던 아케노의 아들 페이톤이 죽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가 트리폴로 후퇴한 뒤 부텔레마이오스 시돈으로 진격하는 한편 셰르로코스에게 800명의 보병과 200명의 기병을 줘서 바빌론에 복귀하도록 하였습니다. 셰르로코스는 가는 길에 페르시아인들을 모집하여 3000명의 군대를 갖춘 뒤 재빨리 바빌론을 정화하였습니다. 역사가 가장 셰르로코스 왕의 역사가 그가 바빌론으로 복귀한 해인 기원전 312년에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익을 느낀 안티고노스는 메디아의 사트라프 니카노스와 아리아의 사트라프 에바고라스에게 셰르로코스를 공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셰르로코스는 자신의 한정된 병력으로 해전에서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습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적군의 티그리스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 중일 때 극비를 접근하여 습지의 군대를 숨겨 놓았습니다. 밤에 기습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에바고로스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카노는 달아났으나 남겨진 장병들을 셰르로코스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만 명 병력을 확보하게 된 셰르로코스는 메디아와 수사를 전무하였고 페르시아의 파르티아와 같은 인근지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안티고노스는 부텔레마이오스와 협정을 맺은 뒤 기원전 311년 바빌론을 공격하였지만 기원전 309년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양녀는 곧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안티고노스가 지중해 관심을 돌린 사이 셰르로코스는 이란과 박테리아 지배권을 굳혔습니다. 기원전 306년 찬드라굽타 마오리가 탈취한 펜자부 서부 면도 일대를 탄압하기 위해 인도 원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찬드라굽타의 강력한 마오리아군 만해군을 상대로 1년간
고전하다가 아라코시아와 여드레시아, 드랑기아나와 같은 모두 인도 접경 영토를 포기하고 딸을 찬다락부터 결혼시킨 조건으로 국회 500만 원을 받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원정을 마치고 몽고디로 귀환한 셀라코스는 카산드로스가 보낸 사슬 떠나부터 안티코노스에게 대항하는 동맹에 함께 하자는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한 셀라코스는 대군을 이끌고 아나톨리아를 진격하였습니다. 입소수 전투로 이스라엘을 얻은 셀라코스는 경전 301년 이시마코스와 에라만 그는 입소수 전투에서 안티코노스를 상대로 대승을 받았습니다. 안티코노스는 이 전투에서 죽었으며 그의 영역은 부텔라마요스, 카산드로스를 이시마코스 그리고 셀라코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시마코스는 아나톨리아 서부를 가졌고 부텔라마요스를 일체는 유대 지방을 차지하였습니다. 카산드로스의 동생 플레이스타르코스는 킬리키와 리키아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영토는 셀레코스에게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셀레코스는 자신이 얻은 영토를 갖고 정하는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많은 공을 세운 아들 안티오코스 1세를 294년 공동 통치자로 삼아 동부 영토를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서부 영토를 더 실었습니다. 또한 그런 이 시기에 셀레코스 왕조하면 떠오르는 대표 도시인 안티키오와 셀레코스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시마코스를 멸하고 트라키아가 마케도니아까지 복수시킨 셀레코스는 베르가몬 등 아나톨리아 해안가의 여러 도시 국가들로부터 충성명세를 받아낸 뒤 마케도니아 트라키아를 정복하고자 헬스폰트 해협을 넘어 발칸반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의 자신을 민주주의 자치권을 하기 위해 박정을 저지른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인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80년 9월 이시마키아 인간에서 도착한 뒤 희생제를 치르고 있을 때 부텔라마이오스 게라우노스에게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헬라코스는 에세의 급사와 함께 그가 야말했던 마케도니아의 트라키아의 영토는 부텔라마이오스 게라우노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켈트족은 침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셀레코스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곧 트라키아로 아나톨리아로 몰려오는 켈트족과 셀을 침공한 부텔라마이오스 2세에 맞서야 하였습니다. 셀레코스 1세가 암살된 뒤 왕에 오른 안티오코스 1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나톨리아로 진격하였습니다. 부채를 건들러 코스란이 가르친 부텔라마이오스 게라우노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승부를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시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1세는 부텔라마이오스 게라우노스와 화해하고 마케도니아 트라키아가 그의 수성에 있는 걸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티니아의 니코메데스 1세가 이끌은 아나톨리아 그리스 도시 연합에게 눈길을 돌린 그는 아나톨리아의 서부 지역의 사트라프 파트로콜로스에게 니코메데 1세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지포에데스 2세를 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파트로콜로스는 니코메데스 1세와 전투에서 패해 전사하였습니다. 기원전 279년 여름 마케도니아 왕 안티코노스 2세 고나타스는 서부 아나톨리아를 공략하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안티오코스 1세는 이에 맞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와 연합하였습니다. 이후 전쟁 경과는 기록이 비비에서 알 수 없지만 양측이 승부를 내지 못하고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278년 켈트족이 아나톨리아 해안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해안가 마을을 역할한 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1세는 이에 맞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275년 양측은 아나톨리아 한복판에서
맞붙었습니다. 병력에서 열세던 그런 게르트적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투 국기를 투입하였습니다. 게르트정 이 괴물을 보고 전열을 극히 상실하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 전투를 계기로 아나톨리아의 그리스인들로부터 소테르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게르트정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갈리티아에 정착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원전 275년 안티코라우스 일전의 군대를 일으켜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를 기습 공격해 다마스코스를 탈취하였습니다. 여시에는 모라 시리아 해안과 아나톨리아 남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렇자 프텔레마이오스 2세가 공격에 나서 빼앗긴 영토를 전부 탈환하고 오히려 카리아와 시라의 대부분을 공략하였습니다. 하지만 프텔레마이오스 2세가 시라에 가 있는 동안 카라이나이카의 정도 마가스가 아르헬설트를 받아들여 독립을 세우는 바고 왕을 칭하였습니다. 프텔레마우스 2세는 안티오코스 1세가 평화 협력을 체결하고 벌려놨습니다. 기원전 261년 차시에서 고위였던 페르가몬 왕국이 프텔레마우스 왕자 손을 잡으려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응징하고자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갔으나 그해 6월 사르디스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때 중상을 입은 그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 안티오코스 2세의 테오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상 셀루코스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시의 부여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